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인피니티 NT에서 제작한 애프터 이펙트 강좌입니다. 강의를 맡게 될 저는 이용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는 모션 그래픽을 구현을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동영상 편집을 할 때 사용되는 프리미어 프로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프리미어가 동영상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애프터 이펙트는 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사진과 같은 스틸 이미지를 불러와서 생명력을 부여하는 애니메이션, 즉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프로그램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워크플로우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세세한 기능과 그 기능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기 전에 먼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프터 이펙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 사용이 되는 애프터 이펙트 버전은 2021 최신 버전이고요. 애프터 이펙트를 최초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해 보면은 새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열기라는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프로젝트, 즉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열기는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열어서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현재는 어떤 프로젝트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 작업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왼쪽을 보면 프로젝트 창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는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다양한 파일을 불러와서 관리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컴포지션이 있습니다. 컴포지션은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 보면은 현재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타임라인이라는 곳입니다. 타임라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동영상 파일이나 스틸 이미지 파일, 오디오 파일 이와 같은 작업 파일을 실제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공간을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컴포지션 메뉴에 새 컴포지션,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메뉴를 사용을 해봅니다. 새 컴포지션 열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컴포지션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컴포지션 설정 창에서는 작업 규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기본 규격을 그냥 사용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컴포지션에서 사용이 되는 다양한 옵션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의 이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워크플로우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봅니다. 자, 설정이 됐다면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포지션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에 사용된 비디오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에 가져오기 메뉴 그리고 파일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기 창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학습에 사용을 할 경로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본 강좌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애프터 이펙트 학습 자료 폴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오디오 폴더가 있고요. 아이콘, 이미지, 플러그인, 프로젝트, 레드, 시퀀스, 비디오 폴더 등 다양한 폴더가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미지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폴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고요. 자, 큰 아이콘으로 바꿔서 미리 볼 수 있도록 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떠한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파일을 불러와 볼까요? 가스배관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올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시퀀스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 옵션은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가스배관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불러온 이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컴포지션을 보면 해당 이미지 파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컴포지션의 크기, 즉 규격과 지금 적용한 가스배관 이미지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간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컴포지션 규격에 적용된 가스배관 요 이미지의 크기를 맞춰주고자 한다면 해당 이미지의 모서리죠. 자, 모서리에 포인트를 잡고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서 맞춰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키로 맞춰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Ctrl Alt F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컴포지션 크기에 맞춰집니다. 자, 그런데 사용이 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억지로 이렇게 키워주게 되면은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Ctrl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고요. 자, 이번에는 현재 적용된 가스 배관 이미지의 크기에 맞게 컴포지션 크기를 재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메뉴로 가서 컴포지션 설정 메뉴. 자, 그러면 아까 컴포지션 설정 창이 다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폭과 높이를 재설정을 해서 현재 가스 배관의 크기에 맞춰주면 되겠죠. 가스 배관 이미지의 크기는 1280에 7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80의 폭 그리고 높이 72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는 종횡비를 16대 9로 맞춰지도록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높이 값이 설정이 됩니다. 만약 폭과 높이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종횡비를 16대 9 체크 박스를 해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설정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여하튼 지금은 1280에 720 즉 가스배관의 이미지 규격과 동일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확인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Ctrl Alt F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크기가 현재 컴포지션 크기에 맞춰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작업에 사용이 되는 미디어 파일의 규격과 컴포지션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 컴포지션의 규격에 이미지를 맞춰줄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의 컴포지션 크기를 맞춰줄 것인지 여러분이 작업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처럼 어떠한 파일을 불러왔다면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애프터 이펙트는 기본적으로 적용된 미디어 파일, 여기서 미디어 파일은 지금과 같은 이미지 파일일 수도 있고요, 동영상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미디어 파일을 불러와서 이펙트를 적용을 해서 어떤 변화를 주고 그리고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모션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펙트를 적용을 해서 지금의 이 이미지의 변화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효과 메뉴에서 적용을 해줄 수 있는데요. 네,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업에 적용이 될 효과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이 되는 이펙트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한 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과정 여러분 직접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택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위쪽에 색상 교정 이펙트 쪽으로 가봅니다. 색상 교정 이펙트에서는 밝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레벨부터 흑백으로 만들어주는 흑백 효과, 그리고 색상에 대한 변화를 주는 다양한 색상 변화 이펙트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색조와 채도를 바꿔줄 수 있는 색조 채도 효과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 됐고요. 적용된 효과를 설정하는 효과 컨트롤은 프로젝트 패널과 같이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색조 값을 설정을 해 봅니다. 클릭 드래그 해 가지고 휠을 이렇게 회전을 해 보면 색상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채도를 통해서 채도 값을 조절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 밝기 값을 설정을 해서 밝기에 대한 변화도 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처럼 원하는 이펙트 효과를 설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움직임이 없는 이 스틸 이미지에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생명력을 부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과정은 키프레임을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요. 현재 가스 배관 이 레이어를 열어보면 열기 위해서는 요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효과와 변형이라는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효과는 방금 적용한 이펙트가 적용이 됐을 때만 나타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한 효과에 대한 설정은 지금의 이 타임라인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변형을 열어보니까 기준점, 위치, 비율, 회전, 불투명도 5가지의 설정 옵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치 값을 설정을 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션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컴포지션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해당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 봅니다. 이동이 됐고요. 현재 위치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딩 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기 위해서는 키프레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 줘야 되는데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시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 위치에 타임 마커 헤드를 이동을 해서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현재는 2초로 되어 있죠. 2초에서 시작을 할 것인지 4초에서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0프레임 즉 시작 프레임에서 시작을 할 것인지 이것은 작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0프레임부터 시작이 되도록 해봅니다. 시간을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될 시간을 설정을 했다면 자, 이제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시간을 설정을 했다면 이제 키프레임을 만들어 봅니다. 위치에 대한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왼쪽에 스톱워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될 구간의 시간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4초 정도 한번 써보죠. 즉 4초 동안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이제 키프레임도 만들어졌고 시간도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줘야 되겠죠. 해당 가스 배관 레이어를 왼쪽으로 이동을 해 봅니다. 이동을 할 때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을 유지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계속 쭉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이 됐다면 현재의 시간에 새로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키프레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었던 레이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되는 요 구간은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 요 부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키프레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엔 한 8초 정도로 다시 이동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 위치를 이번에는 가운데로 딱 이동을 해줍니다. 역시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는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운데에 딱 멈추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 키프레임의 간격은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속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세 번째에 만들어진 이 키프레임을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1초 정도 줄여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4초 동안의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초 정도의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된다는 거. 2초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는 배로 빨라지게 되겠죠. 확인을 해보면 자, 정상적인 속도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봅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정지를 해주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때 사용되는 키프레임의 시간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속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줬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실제 작업이 아닌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본 것이지만 실제로는 보다 복잡한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차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의 작업이 최종적인 작업이라면 이제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파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컴포지션 메뉴에 미리 렌더링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일 메뉴에 내보내기, 그리고 어도비 미디어 엔코더를 통해서 파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미리 렌더를 사용을 해보죠. 선택. 자, 그러면 렌더 대기열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출력 위치를 설정을 해봅니다. 참고로 출력 모듈과 렌더 설정에 대해서는 본 강좌의 마지막 시간인 최종 출력하기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출력 위치 우측에 워크플로우라는 요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파일이 만들어질 동영상 출력 위치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원하는 위치 설정을 했다면 적당한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렌더링 되는 시간은 작업 분량과 작업 속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모든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렌더링이 끝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파일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파일이 만들어진 폴더로 들어가 보면 이처럼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애프터 이펙트는 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스틸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어떠한 변화를 주기 위한 이펙트를 적용하고 설정을 한 후에 그리고 원하는 움직임을 구현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준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젝트와 컴포지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작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